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민심과 당심을 받들어서 대표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 영상 보신 것처럼 3월 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죠. 김기현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출마 선언을 하시고 어제 이제 전당대회 캠프 개소식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의원님과 이제 김장연대라고 하는 연대를 구축하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소식에 보이지 않았는데 뭐 다른 일정이 있으셨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김장연대란 말은 이제 언론에서 뭐 듣기 좋게 만든 것이어서요. 예. 김장연대란 표현보다는 당내 여러 의원들과의 그 제 의원들과 사이에서 통합 연대를 이루어간 그 뭐 첫 단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이제 김기현, 장제원 이런 형태에서 더 커져서 한 50명, 뭐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함께하는 큰 틀에서의 통합과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왜 안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것도 없고 그냥 문자로 개소식 합니다고 안내드린 것 외에는 와달라고 별도로 연락한 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당의 원로 같은 분들은 또 예의 차원에서 몇 분에게는 문자만 보내는 것도 결례일 수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만 전화드렸는데 왜 안 왔는지 뭐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예. 누가 왔는지 다 파악이 안 될 만큼 그러니까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입구에서 못 들어오고 그냥 돌아갔다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지 자체가 파악이 안 됩니다. 아마 또 김기현에 대한 당내 지지 세력이 그만큼 크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뭐 2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앞으로도 그럼 장제원 의원과의 이제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해 나가시는 거겠죠? 장제원 의원과 연대라기보다도 우리 당내 여러 의원들 또 뭐 당 원외 당협위원장도 있거든요. 예. 그런 연대를 더 폭넓게 형성해 갈 것이고요. 지금 벌써 이제 뭐 저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아마 현역 의원들 기준에서 최소한 5, 60명 이상 될 거다. 아마 이게 더 늘어나면서 7, 80명, 8, 90명까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단순하게 뭐 어떻게 그 다른 환경 때문만 그렇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 김기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아, 저 사람 같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그걸 지지해 주시는 것이지 단순하게 외부적 환경이나 뭐 어떤 여건 때문만은 아니다. 김기현이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최대 변수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지율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군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양새가 나와 있고, 근데 아직까지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를 생각을 뭐 결정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사실 이제 경쟁 대상도 될 수 있는 그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고요. 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을 것 같다. 우선 대통령께서 직접 신임하고 맡겨준 저출산 대책 또 고령화 대책, 기후 변화 대책 이런 중요한 그 임무에 대해서 또 그것을 한 석 달 만에 그만두고 나온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일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정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한데 거꾸로 입장을 좀 바꿔놓고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하라고 맡겼는데 석 달 만에 그 일을 그만두고 다시 다른 길로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대통령께서는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든 본인으로서는 중요한 선택을 뭐 알아서 잘 할 것이다. 책임 있는 모습의 정치인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어떤 형태든지 나경원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 행보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친윤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이제 뽑히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최근에 좀 갈등 아닌 갈등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제가 친윤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저는 친민이라고 자꾸 뭐 친자를 붙이자 그러게 진짜를 붙이려면 국민 민자 친민이라고 붙여달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도 뭐 그러기야 윤핵관이냐 물기야 난 민핵관이다 국민 민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뭐 결국 당신 민심을 다 아울러서 가야 되는 것이 당 대표 자리지 뭐 대통령하고의 관계만 갖고서 당을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요즘 이제 그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좀 덜 거친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좀 있긴 한데 내부 사정을 잘은 모르긴 합니다만 어떻든 이 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어떤 그 행정 담당자의 발언은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고 사전 조율이 된 이후에 나와야 혼선이 안 생긴다. 막 그런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거다. 좀 이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뭐 우선 나경원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고 김기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자꾸 이제 친윤 후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모습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과의 저녁 자리는 두 차례 후보들 중에 가장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랑 저녁 자리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십니까? 대통령과 죄송합니다. 제가 예, 요즘 선거운동 한사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 혹은 여당의 뭐 어떤 영향력이 큰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시로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두고서 뭐 왈가왈부 하는 게 오히려 넌센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오히려 만나서 나누는 얘기들 막 바깥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제가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더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좀 서로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친윤 후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은 친윤 후보로 분류됐던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같은 친윤 후보면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김 의원님을 좀 이렇게 지지하거나 지원해 줄 만도 한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좀 포용할 그런 보관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단순하게 권성동 의원만을 뭐 지칭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저는 모든 의원들하고 다 연대하고 소통, 공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는 것이고요. 권성동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본인의 그런 정치적 자산보다도 자신이 또 좀 더 통 큰 결단을 한 것이다. 좀 어찌 보면 희생적 결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또 서로 간에 또 공감대를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뭐 전화 통화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전화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이제 후보죠.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안철수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을 앞설 그런 보관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정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사실 그 인지도가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을 아마 3번 나온 것 같은데요. 제 그렇죠. 기억으로는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지지율이 좀 높은 것처럼 나오죠. 인지도가 높은 만큼.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감소 추세다. 저는 인지도가 낮았던 만큼 지지도가 낮았지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여론조사 통계표도 보시면 실제로 연초에 나온 것이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그룹들입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보면
이미 벌써 김기현이가 2등으로 올라가고 안철수는 저보다 지금 떨어져 있고 또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지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예.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가파른 속도로 떨어져 있고 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추월해 있다. 그리고 현재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 지지세는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머지않아서 1등으로 바로 올라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당대표가 이제 되신다면 당대표는 이제 목표로 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되신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랄까요? 아니면 뭐 민주당과의 관계랄까요? 어떤 형식으로 좀 이 관계를 끌고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제가 원내대표 1년을 하면서요, 우리 당에서 그 야당과 뭐 싸울 것은 싸우고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키고 또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당내 화합도 이루어가고 이런 삼위일체의 모드로 당을 이끌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고 오늘 또 뭐 검찰 출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거고 당 대표로서 여전히 야당의 대표로서 그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뭐 매일 만나서라도 뭐 현안에 관한 얘기도 하고 할 의향이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는 것은 맞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충분하게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도 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사안을 풀어왔고요. 당대표가 돼서도 마찬가지를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이 대표를 기소를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께서는 대표가 만약 되신다면 그래도 인정하고 서로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단되는 거는 별개로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표로서의 지위를 존중하고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정치의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